잘 지내고 있죠? 따뜻한 목소리가 필요할 땐 지태주 라디오와 함께해요. 저는 이지원입니다. 혹시 짝사랑 해보셨어요? 짝사랑은 다들 한 번씩 해보셨겠죠? 그럼 짝사랑에 성공한 경험은요? 저는 없습니다. 짝사랑한 경험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짝사랑에 성공한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먼저 마음을 준 사람에게는 뭔가 어색하고 불편해서 나답지 못하게 굴다가 결국은 실패로 끝나버렸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개할 인물, 드라마 또 오해영에서 서현진 배우가 연기한 오해영의 매력이 개인적으로 참 궁금했거든요. 오해영은 동명이인의 예쁜 오해영과 비교당하고 놀림당하는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밥 먹는 게 꼴보기 싫어졌다는 이유로 결혼 전날 예비 신랑에게 차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드라마의 마지막에 가서는 문정혁 배우가 연기한 박도경을 향한 긴 짝사랑을 끝내고 결혼에 성공합니다. 박도경도 참 사연이 많은 남잔데 어쨌든 그 잘난 남자가 돌고 돌아 결국은 오해영에게 정착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오해영이 짝사랑에서 승리하는 방법, 남자가 오해영과 같은 매력을 가진 여자들에게 정착하게 되는 이유를 저의 사심을 가득 담아서 아주 구체적인 3가지 이유로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짝사랑에 성공을 좀 해보고 싶거든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실 오해영의 매력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감정에 솔직하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감정에 아주 솔직한 것은 노란색 내면을 가진 사람들의 기본적인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오해영을 색깔에 비유하면 노란색 여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냥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까발린다고 해서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겠죠? 오해영의 그런 기질이 어떻게 치명적인 매력으로 이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볼게요. 오해영의 매력에 빠져드는 첫 번째 이유는요, 체면을 차리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게 왜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감이 잘 안 오죠? 오해영이 박도경과 처음으로 친해지기 시작한 어느 날이었어요. 밖에서 막 탈달 떨다가 실내로 들어온 상황이었고요. 몸을 녹이기 위해 뜨거운 차를 후후 불어 마시면서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툭 하고 자기 얘기를 털어놔요. 학교 때 반장 선거하는데 어떤 멍청한 놈이 날 추천했어요. 난 그런데 이름 올릴 만한 급이 아니었는데 갖고 논 거지. 그때 나 한 표 나왔는데 그 한 표 나예요. 내가 나 찍었어요. 한 표도 안 나올까봐 걱정돼서. 방금 살펴본 것처럼 오해영은 체면 같은 건 차리지 않고요. 찌질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버려요. 그 순간 오해영과 박도경 사이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해영의 개인적인 상처를 고스란히 전해 들은 박도경도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는데요.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은 내면에 비슷한 상처를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화를 계기로 오해영의 열렬한 짝사랑이 시작됩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많이 깊어졌을 때 오해영이 물어보죠. 내가 언제부터 좋았나? 이렇게요. 그러자 박도경은 정확히 저 장면의 순간이라고 대답했어요. 창피한 걸 창피하다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좋아 보였다고요. 이처럼 체면을 차리지 않을 용기는요, 자존감이 정말 강한 사람만 가질 수 있어요. 또 오해영의 오해영이 바로 그런 사람이고요. 이게 바로 오해영의 매력에 빠져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오해영의 매력에 빠져드는 두 번째 이유는요, 오해영이 감정 앞에서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즉, 단순한 감정 표현법에 있어요. 좋으면 좋아 죽겠다고, 질투나면 질투난다고, 보고 싶어서 잠이 안 온다고, 어디냐고 물어만 봐도 설렌다고 등등 오해영의 단순한 감정 표현이 묻어나는 명대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죠. 그 말들을 듣고 있으면 속이 시원해지면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오해영처럼 감정을 단숨에 표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어른으로 사는 우리 모두는 너무 잘 알잖아요. 대부분의 인간이 죽는 날 후회하는 건
더 좋은 차를 타지 못했다거나 더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다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후회하는 건 그때 왜 더 즐기지 못했을까? 그때 왜 내 마음을 더 표현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들이죠. 반면 오해영은 괜히 감정을 아끼는 일 없이 그냥 마음을 다 써버리고 다 줘버리죠. 물론 오해영도 지금의 기쁨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슬픔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죠. 감정은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번 감정에서 다음 감정으로 그리고 그 다음 감정으로 일종의 주기를 타고 흐르는 법이니까요. 그러니 자신의 감정 주기에 자연스럽게 올라타서 감정을 단순하고 명쾌하게 받아들이는 자세. 이게 바로 오해영의 매력에 빠져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신의 심장 소리와 함께 지속되는 그 감정의 목소리를 존중하라. 그것만이 당신이 현재에서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주변의 평가에서 자유롭고 당당해져야만 한다. 주변 사람들은 자유로운 감정의 소유자와 당당한 인격을 무서워하는 법이다. 그건 자신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 때문이다. 책 강신주의 감정 수업 중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오해영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면요. 자기 감정에 솔직하기만 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을 속 편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들은 자기 감정이 소중한 줄을 알거든요. 그만큼 타인의 감정도 소중히 할 줄 알고요. 바꿔 말해 역지사지, 즉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오해영과 박도경은 결혼 약속을 하고 부모님께 결혼 승낙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의 오해영은 예쁜 오해영과 마주 앉아 술을 마시죠. 그날도 여전히 솔직한 우리의 오해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랑 마시려면 깔깔거리면서 마셔야 할 것 같았는데 안 괜찮으면서 괜찮은 척 마시긴 싫었어. 근데 지금은 마음이 편해. 얄밉지? 야, 근데 너도 얄미웠어.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여기서 끝나면 그냥 솔직하기만 한 사람이겠지만요. 우리의 오해영은 술자리가 끝나고 돌아서는 예쁜 오해영에게 진심을 가득 담아 복식 호흡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행복해야 돼. 꼭 행복해야 돼. 이제 이해가 가죠? 내 감정뿐만 아니라 상대의 감정 또한 예민하게 알아채는 것, 그리고 상대의 감정에게도 예의를 갖추는 것. 이것이 오해영의 세 번째 매력이 되겠네요. 어쩌면 그 상대 남자가 박도경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펴본 오해영의 매력이 더욱 크게 다가간 걸지도 몰라요. 박도경은 빨간색 남자거든요. 동백꽃 필 무렵에서 동백이가 빨간색 여자였잖아요. 동백이는 분홍색 남자인 용식이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순한 빨강이었다면 박도경은 태생부터가 완전 짙은 빨강이에요. 박도경은 영화 음악 감독인데 정말 병적일 정도로 완벽한 루틴을 추구하고요. 같은 맥락으로 자신의 결점 또한 티끌만큼도 들키기 싫어합니다. 주변 사람들 숨막히게 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랬던 그가 마지막 회에선 이런 말을 남깁니다. 불행하기로 작정하고 산 사람처럼 마음을 꽉 틀어막고 살았던 나. 그리고 그런 나에게 날아 들어온 여자. 그녀의 말대로 난 감정불구였다. 내가 불행한지 행복한지 모르고 살았던 감정불구. 마음은 형체가 없어 언제든 새 것이 될 수 있는 양 겁없이 풀어헤치며 달려오는 그녀를 보면서 이상하게 안심이 됐고 그녀의 옆에 있고 싶었다. 나한테도 그 기운이 옮겨오길 바라면서 이젠 내가 채워줄 차례다. 이 대사 들으면서 박도경 같은 빨간색 남자와 오해영 같은 노란색 여자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 인연인지 제대로 알겠더라고요. 두 사람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쉬운 우리말 쓰기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 중이며 이 영상은 사단법인 국어문화원 연합회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드라마 또 오해영에서는 외국어 대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오해영이 감정에 솔직한 인물이다 보니 그만큼 전달력이 빠른 우리말 표현이 더 많이 쓰인 게 아닐까 싶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개인적으로 같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지나치게 몰입했던 장면입니다. 오해영이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 거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만 다 말하게 된다고요. 그러자 친구가 이런 말을 하죠. 원래 남녀 사이가 그래. 베프한테도 말 못하는 거 내가 비벼도 될 구석이다 싶으면 만난 지 1분도 안 된 남자한텐 할 수 있어. 여기서 베프란 베스트 프렌드의 줄임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단어죠. 그런데 또 오해영의 작가님은 베프라는 단어 대신 다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원래 남녀 사이가 그래. 10년 된 동성 친구한테도 말 못하는 거 내가 비벼도 될 구석이다 싶으면 만난 지 1분도 안 된 남자한텐 할 수 있어. 어때요? 말맛이 확 다르죠? 베프라고 하면 대략 친한 친구를 말하는구나 싶은데 10년 된 동성 친구라고 정확히 표현을 해주니까 듣는 순간 구체적인 인물이 머릿속에 확 떠오르면서 대사가 아주 찰지게 와닿더라고요.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꾸어 생각해보면 새로운 관점이 생깁니다. 한 장면 더 살펴볼까요? 언제부턴가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 박도경은 정기적으로 정신병원에서 상담을 받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죽는 장면을 미리 본 거예요. 또 그로부터 얼마 후에 현실에서는 죽지 않고 오해영과 사귀는 걸로 변했고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정신과 의사는 인간 승리라면서 팔짝팔짝 뛰면서 축하를 해주는데 박도경의 반응은 뭐랄까 좀 덤덤해요. 그때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표정이 뭐 그러냐? 너무 시크한 거 아니야? 물론 그런 시크함이 빨간색 남자의 매력이긴 한데요. 애청자님들은 시크하다는 말의 의미를 어떤 걸로 쓰세요? 제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많이들 까칠하다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크하다의 쉬운 우리말 표현은 놀랍게도 멋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저 대사의 실제 의미는요.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너무 멋있는 척 폰만 잡고 있는 거 아니냐? 훨씬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게요. 박도경 씨,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오해영처럼 감정을 활짝 드러내는 게 인간적이고 또 매력적이랍니다.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꾸어 생각해보면 새로운 관점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드라마 또 오해영의 오해영 매력 분석이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고 감정도 다양하지만 결국은 그래서 더 매력적인 여자 오해영의 매력을 살펴봤습니다. 당신 안에도 짜게 굴지 않는 노란색 분위기가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저는 이지원이었고요. 여기는 따뜻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곳 지태주 라디오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문 걸어드릴게요. 지태주 라디오 애청자님들, 오늘도 우리는 잘 해낼 거예요. 안녕.